시나브로 2951 문법 무료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바로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고요. 최소 주 1회 무료 문법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강의 영상과 PDF 자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PDF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보시거나 태블릿으로 보시면 됩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유튜브 댓글 또는 홈페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취합하여 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의문 그리고 의문 변동 중에서 교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부터 들어갈 건데 의문의 개념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보고 의문이 무엇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문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기억과 니은이라는 학습 활동지를 읽고 의문은 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죠. 의문이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서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바꾸어 보자. 바꾼 단어들을 봤더니 기존의 단어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자, 니은도 한번 보면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 길게 발음할 때랑 짧게 발음할 때 예문을 한번 보면 눈이 펑펑 내린다 할 때 눈이랑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할 때 눈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기억이랑 니은이 공통적으로 초중종성을 바꾸거나 단어의 길이를 바꾸었을 때 단어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문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자,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자, 의문의 종류에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어요.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기억이 바로 분절 의문이고 니은이 비분절 의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분절, 비분절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도 써져 있듯이 소리 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으면 분절 의문, 소리 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없는 의문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억에서 봤던 것들은 초성, 중성, 종성을 바꿨잖아요. 이 초, 중, 종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초성이랑 종성에는 디귿, 시옷, 비읍, 이응과 같은 자음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중성에는 오, 우와 같은 모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음이나 모음은 소리 마디의 경계가 명확해요. 명확하다는 말은 반만 봤을 때도 비읍, 아, 비읍 이렇게 딱딱딱 세 개로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소리 마디의 경계가 명확한데 이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같이 발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리 경계를 나눌 수 없는 의문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르고 이름은 음소, 운소라고도 부릅니다. 합치면 운 이렇게 되죠. 자, 분절 의문에는 모음이랑 자음이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장애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고 자음은 장애를 입고 나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고 내신 문법을 위해서는 모음표랑 자음표를 따로 또 공부를 해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데 사실 수능 공부할 때는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왜냐?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표를 다 보여줍니다. 이 표만 정확하게 읽을 줄 알면 돼요. 요거는 뒤에 문제풀이 쌤이랑 같이 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절 의문 안에 모음이랑 자음이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단모음 같은 경우는 아까 뒤에서 봤던 표 이 표가 단모음 체계거든요. 얘네들은 발음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를 발음을 하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전설, 앞에다가 두란 뜻이죠. 앞에다가 두고 입술 모양은 동그랗지 않게 평순이니까 그리고 혀의 높이는 높게 위치한 상태에서 공기를 그냥 빼기만 하면 바로 이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딱 정해서 달라지지 않게 쭉 발음하면 됩니다. 근데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달라지는 모음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야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발음과 아 발음을 이어서 발음하면 되는데, 이 발음을 정말 짧게 발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발음을 아주 짧게 발음하고 바로 이어서 아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야 하면 야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앞에 딱 붙어서 아주 짧게 발음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반모음이라고 불러요. 반모음. 자, 반모음이랑 단모음을 합치면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중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음할 때 했던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를 발음할 때 필요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처음과 달라지는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서 아로 바꿔야 되니까. 다음 개념으로 최소 대립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도 기출문제에 다 나온 거예요. 위에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보면, 자, 발에서 초성, 중성, 종성 중에 딱 한 개씩만 바꿨잖아요. 발이랑 달은 비읍이랑 디귿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발이랑 달을 묶어서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은 음운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만드는 쌍이에요. 자, 아랑 리을은 똑같은데 비읍, 디귿 딱 요거 한 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어의 뜻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그 짝꿍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우리가 운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최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자, 가령 최소 대립상 살과 쌀은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 시옷이랑 쌍시옷이 의문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 요 한 세트, 2개짜리 묶음 한 세트를 통해서 음운 2개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A에서 최소 대립상을 이렇게 짝꿍을 찾아주는 거야. 짝꿍을 찾고 짝꿍을 찾은 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음운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A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하고 혼자 찾아보고 일단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혼자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확인을 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쉴이랑 소리랑 차이가 위 그리고 오,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요 위 같은 경우는 우랑 이가 합쳐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라는 거 자체가 요 밑에 단모음 표를 보면 여기 위치하잖아요. 그죠? 자, 위는 요거가 그냥 통째로 그냥 한 개예요. 자, 그러면 위랑 오라는 음운을 추출을 했습니다. 밑에 표에다가 표시를 할게요. 위랑 오랑 하나씩 찾았죠. 자, 그 다음에 마루랑 머루, 또 아랑 어만 달라졌을 뿐인데 단어 뜻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랑 어도 일단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구실이랑 구슬도 있네요. 자, 구실 할 때 이, 구슬 할 때 으, 그러면 이랑 으랑 찾았습니다. 자, 모래랑 최소 대립상인 애는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설모음 몇 개 있는지 물어봤어, 1번에서. 그러면 전설모음에 있는 요 칸만 이렇게 통째로 보면 되겠죠? 이랑 위 2개 있죠.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에 2번 2개의 중모음이래요. 그럼 중모음 파트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로로. 자, 중모음에 어랑 오 2개 있죠? 그래서 2개의 중모음 맞고. 그 다음에 3개의 평순모음, 평순모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순모음 여기랑 찾으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근데 얘는 3개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3개의 고모음이래요. 그럼 고모음
이렇게 묶어주면 하나, 둘, 세 개 있죠? 3개의 고모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후설모음, 후설모음만 박스를 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4개의 후설모음 맞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조언을 할 거다 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불고기야? 라고 물어봤더니 굴고기래요. 굴고기가 아니라 불고기 할 땐 또 누고기래요. 자, 그러니까 이 외국인한테 우리가 뭘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비읍을 어떻게 올바르게 발음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읍을 표에서 이제 찾아보면 안울림 소리의 파열음의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울린다 안 울린다의 기준은 목청이에요. 목청이 안 울리는 소리다. 목청이 울리는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열음은요. 이건 좀 알아놔야 돼요. 요 표 자체를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표에 나타나는 이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파열음 이게 뭔 뜻인지는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파열음은 뭐냐면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예요. 자, 비읍 발음할 때 발음해보면 두 입술을 딱 붙여버려요. 딱 붙이면 공기의 흐름이 막히죠. 그러다가 입술을 빡 떼면 그때 비읍 소리가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예요. 마찰음은 소리 통로를 좁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옷 발음할 건데 스로 발음할게요. 스 발음해보면 윗잇몸 소리인데 시옷이 윗잇몸이랑 혀끝 있죠. 윗잇몸의 혀끝을 다알랑말랑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로 공기를 싹 빼면 그게 스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마찰음은 소리의 통로를 좁혀서 그 사이로 공기가 삐져나가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파찰음은 뭐냐? 파찰음은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 한 글자씩 따온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였죠. 근데 이 터뜨릴 때 좁게 터뜨려주는 거예요. 자, 지읒, 즈 발음해보면 일단 이 센 입천장이랑 혓바닥을 붙여요. 처음에는 딱 붙였다가 떼는데 확 떼지 말고 살짝만 떼주는 거예요. 시옷 발음할 때처럼. 그러면 즈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파찰음 2개를 섞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불은 둘처럼 혀끝을 윗잇몸에 닿게 해서 소리를 내야 돼. 혀끝을 윗잇몸에 닿게 한다는 말은 윗잇몸 소리라는 뜻인데 비읍은 윗잇몸 소리가 아니라 두 입술 소리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불은 굴처럼 혓바닥을 여린 입천장에 밀착시켜야 돼. 여린 입천장에 해당하는 거는 기역만 해당하죠. 비읍은 두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불은 눌과 달리 두 입술을 맞닿게 하면서 맞죠? 비읍은 두 입술 소리고 파열음이니까 두 흐름을 막아야 되니까 맞닿게 해야 돼요. 자, 목청을 울리지 않고 소리를 내야 돼. 자, 니은은 여기 있는데 니은은 울림 소리고 비읍은 안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니은과 달리 울리지 않아야 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불은 불굴과 달리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려야 돼. 자,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걸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비읍이랑 디귿이랑 기역은 3개 다 파열음에 해당이 되죠. 비읍, 디귿, 기역은 다 파열음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달리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 공기를 내보내야 돼. 이거는 비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목청을 울려야 된다 그랬는데 불은 안 울림 소리였기 때문에 완전 틀린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음운 변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은 환경에 따라서 음운이 바뀌어서 발음되는 것. 그냥 말 그대로 음운이 변했다라는 뜻이고, 자,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자, 교체는 말 그대로 한 음운이 한 음운으로 바뀌어야 돼요. A가 B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교체입니다. 자, 쉬운 예시 딱 하나만 들어보면 앞을 발음할 때 발음해보면 비읍으로 발음이 돼요. 받침이. 그래서 얘는 피읍이 비읍으로 1대1 교체가 된 거죠. 자, 탈락은 그냥 하나가 없어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조아 발음할 때 히읗 발음이 안 나죠? 표기할 땐 히읗이 있는데 발음할 때 히읗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첨가 하나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솜니불 발음할 때 니은이 첨가돼서 솜니불로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첨가고 니은 첨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축약은 A랑 B가 만났어? 그러면 C가 돼야 됩니다. 자, 축하 발음할 때 축하로 발음이 되죠. 지금 기역이랑 히읗을 합쳐서 키역 하나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축약의 예시입니다. 뒤에서 하나씩 천천히 할 거니까 일단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이렇게 알아놓고 오늘은 교체 5개 다 할 거예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할 건데 하나씩 보면 박, 기역 받침, 박, 쌍기역 받침 얘 발음할 때 어떻게 하죠? 박으로 발음해요. 지금 이 박이나 발음할 때 똑같이 기역 받침으로 발음이 됩니다. 부억 같은 경우는 얘도 기역 받침으로 발음이 나죠. 기역이랑 쌍기역이랑 키읔은 다 기역으로 발음이 된다. 음절 끝소리에서. 자, 반, 니은은 그대로 발음하면 돼요. 니은으로. 그 다음에 낫. 다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히읗은 받침에 왔을 때 무조건 디귿으로 발음을 합니다. 말, 리을은 그대로 리을 발음하면 되고 감, 미음도 그대로 미음 발음하면 됩니다. 밥, 입 비읍 받침해야 되죠. 비읍이랑 피읍은 비읍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강, 이응은 그대로 이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정리.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방금 본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받침에 이거밖에 발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 7개만 발음이 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 밑에 거 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발음을 써보자. 꽃이 예쁘다. 발음 써보면 꽃이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꽃이 예쁘다. 완전 그냥 틀린 발음입니다. 자, 음은 변동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내 발음이 틀릴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꼬디거든요. 꼬디. 자, 2개의 차이점 한번 보면 꽃이 할 때 이는 조사예요. 자, 꽃이 예쁘다 할 때 이는 특별한 뜻이 있다기보다는 꽃이라는 명사 뒤에 붙어서 꽃이가 주어라는 걸 알려주는 조사거든요. 자, 이런 조사는 특별한 뜻이 없는 애들이고 그런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형식 형태소 안에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외음화 할 때 또 나오거든요. 일단은 조사는 형식 형태소다. 형식 형태소일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죠. 꽃을 단독으로 발음한다고 쳐보면 디귿으로 발음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발음이 일어난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건데 꽃이 할 때는 원래 음인 치읓 받침이 뒤로 연결돼서 났잖아요. 자, 이렇게 발음되는 걸 연음이라고 합니다. 연음. 자, 연음은 중요한 거 음운 변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자, 음운 변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바뀐 게 없어요. 쌍기역, 오, 치읓, 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음운 변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근데 꼬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위가 뜻이 있는 애야. 뜻이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불러요. 실질 형태소는 뜻이 있는 애들, 조사, 접사, 어미 빼고는 다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치읓을 디귿으로 먼저 바꿉니다. 그래서 꽃 위에서
디귿이 뒤로 넘어가서 꼬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는 조건은 이라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조건을 하나 외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나타나지 않는 조건은 이거거든요. 나머지에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꽃 단독으로 올 때 끝소리 규칙 적용되죠. 이게 되는 애들. 꽃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들, 꽃도. 아까 본 것처럼 꽃 위 이런 애들 다 돼요. 꽃도로 되고 꽃 뒤로 됩니다. 자, 안 되는 경우 방금 본 거 꽃이 얘만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나타나지 않는 조건은 뒤에 일단 뭐가 와야 된다. 뜻이 없는 애가 와야 된다. 형식 형태소가 와야 된다. 근데 형식 형태소 중에서도 꽃도 할 때 요 도도 형식 형태소잖아요. 근데 얘는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차이점. 도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이때는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연음이 된다. 연음은 음운 변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거랑 완전 똑같은 문제예요. 자, 볼게요. 자, 탐구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이랑이라는 단어, 이랑처럼 주름이 진 부분, 그리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랑이랑 오목 같은 경우는 무슨 형태소다? 뜻이 있는 애들이니까 실질 형태소다. 그리고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뒷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꽃이랑 꽃오목 같은 경우 자, 대표음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꽃, 치읓은 대표음이 뭐다? 디귿. 그래서 얘는 디귿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일단 첫 단계로 이렇게만 쓸게요. 꽃오목 같은 경우도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29항 볼게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합성어, 파생어 아직까지는 몰라도 되고 일단은 합성어랑 파생어는 두 개 합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꽃 플러스 이랑, 꽃 플러스 오목. 일단 두 개씩 합친 말이니까 일단 29항에 해당이 되는데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어야 된대요. 자, 앞에 오는 애가 다 디귿으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났어요.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유일 때, 이야 여요유일 때 꽃 이랑 할 때 이네요. 오목은 아니네요. 그죠? 그때 니은 소리를 첨가를 하래요. 그러니까 꽃이랑 여기다가 첨가를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방금 우리가 봤던 꽃이랑은 없고 꽃이랑밖에 없죠. 일단 요거 두 개는 탈락이에요. 자, 요 뒤에 이제 마저 배울 게 비음화도 있는데 비음화 같은 경우는 자, 디귿이랑 니은이 만났어요. 여기서 니은이 비음이란 말이에요. 비음이 아닌 애들을 만났을 때 비음으로 똑같이 바꿔주는 현상이 비음화입니다. 뒤에서 바로 할 거니까 일단은 요거 3개 맞았다. 그 다음에 꽃오목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음으로 디귿으로 바꿔놨었죠. 그 다음에 연음 시켜줘야죠. 꽃오목. 그래서 1번이 맞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똑같은 거예요. 자, 연음은 뒷음절 초성으로 옮겨가는 건데 형식 형태서가 올 때는 그냥 바로 연음하면 된다. 예를 들면 아까 꽃, 치읓 그냥 뒤로 바로 넘겼던 것처럼. 자, 근데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연음을 한다. 뭐 꽃오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꽃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럼 받은 소리 한번 볼게요. 자, 받은 소리는 자,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동사 예를 들면 뭐 먹다 같은 거 있잖아요. 먹다는 먹다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먹다, 먹고, 먹니, 먹어,
이런 식으로 형태가 계속 바뀌죠.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거를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활용할 때 먹 같은 부분은 뜻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뒤에 붙는 다, 고, 니, 이런 애들은 특별한 뜻은 없거든요. 이런 애들은 어미라고 부르고, 어미도 대표적인 형식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어떻게 한다? 곧바로 연음을 한다. 그래서 티읕을 곧바로 연음을 해서 밭은 소리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트로. 조사가 올 때, 조사는 뜻이 없는 애니까 바로 티읕 연음해서 티읕 나트로라고 발음을 하지만 R이 붙으면 R은 어근이고, 어근이라는 거는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달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연음을 시켜준 거죠. 자, 3번. ab어금니도 마찬가지예요. 어금니는 뜻이 있는 애죠. 뜻이 있는 애기 때문에 피읍을 먼저 비읍으로 바꿔준 다음에 연음. 겉웃음 할 때 웃은 어근이고 음이 접사이므로 여기 웃에 붙은 시옷을 그대로 연음해서 시옷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겉웃음 발음할 때 겉 뒤에 웃 뒤에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웃은 실질 형태소고 음은 형식 형태소란 말이죠. 그래서 겉 받침의 티읕은 대표음으로 바꿔주고 연음을 시킨 거죠. 그래서 부, 시옷은 그냥 그대로 연음해야 되니까 뒤로 넘겨서 겉웃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밭 뒤에 조사 을이 붙으면 티읕이 바로 연음돼야 되죠. 그래서 밭을로 발음을 한다. 맞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밭을로 발음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그대로 연음해줘야 되는 조건이에요. 밭을로 발음했던 사람들은 잘못 발음한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합니다.